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더 간다고 했지?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4년 8월 6일 시장 깨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날씨가 정말 덥네요. 저도 어제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에어컨을 좀 틀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혹시 뭐 에어컨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증시가 뭐 올랐는데도 뭔가 아쉽죠. 예, 일본은 10%나 올랐는데 코스피는 겨우 3% 상승에 그쳐서 뭔가 좀 아쉬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어제도 뭐 장이 너무 어려웠는데 당분간은 좀 변동성 확대될 것 같고요. 그 미국 증시 마감 현황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이게 좀 걱정된다고 했는데 다행히 정말 잘 나왔어요. 서비스업 지표.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은행들의 대출 태도 보고서인데 그거랑 이제 팔런티어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했고 AI 관련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투자 은행들의 투자 전략, 골드만삭스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고요. 또 골드만삭스가 엔비디아 뭐 괜찮다 이런 내용이고, 또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보복은 하겠지만 전면전은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영향 없을 것 같고, 화장품 ODM 제3의 물결, 이건 이제 전 화장품 연구원이시죠. 지금은 우리밀 이제 대표로 가신 박종대 연구원님의 이제 블로그에 있는 걸 한번 좀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업종 주요 리서치 센터 코멘트들 여러 개가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리고, 매크로 의견, 주식 투자 전략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으로는 WCP, 파크 시스템즈, 현대코퍼레이션, KCC 이제 그 실적 발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고, 또 태양광 이슈랑 이제 리츠 여기까지 한번 빠르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오늘 미국 증시는 급락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 오른 거예요. 왜냐하면 장중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6%나 급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올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야간 선물도 많이 올랐고 반도체는 얼마 안 빠졌어요. 마이너스 1.9.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다 폭락을 했는데 아시아는 정작 미국은 별로 안 빠진 거죠. 예, 견조했고, 미국 증시가 어쨌든 이제 버텼던 이유는 ISM 서비스업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면 호황이에요.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너무 지표가 헷갈려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경기 침체인지 아닌지 참 판단하기 어렵고, 골드만삭스도 경기 침체 가능성 올리긴 올렸는데 25%밖에 안 됩니다. 이번 고용 악화도 허리케인 베릴 영향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 이번 실업률 증가도 과거보다 덜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와튼 스쿨의 제레미 시걸 이제 교수 같은 경우는 당장 긴급회의 열어서 75bp 내리고 9월에 또다시 75bp를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실 이제 생각해보면 연준이 금리 인하 늦은 건 맞아요. 네, 했어야 돼요. 올해 상반기에 이미 미리 좀 단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늦었죠. 그래서 늦은 만큼 빨리 올리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 오히려 금리 인하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진정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중금리 벌써 다 빠졌어요. 다 빠졌기 때문에 저렇게 금리를 인하해도 시중금리가 더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저렇게라도 인하를 해서 경기가 혹시라도 침체되는 걸 방어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기준금리 4% 이하로 떨어져도 문제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9월에 50bp 인하 확률은 이제 굉장히 높죠. 이제 0.25%씩 두 번인데 한 번에 이제 50 내리는 거죠. 0.5%. 근데 여전히 그 미국의 연준 위원들은 뭐 아직 안 된다. 예, 데이터 더 보자. 아직도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전히 느리게 하겠다라는 건데 뭐 그만큼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연준은 경기 침체도 아닌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이렇게 또 느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어쨌든 인하를 빨리 하는 게 지금 맞긴 맞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안 오더라도 사람들의 심리가 무너지면요 실제 경기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는 거죠. 그 니케이 지수가 어제 어마어마한 폭락을 했는데 뭐 프로그램 매도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아무튼 엔캐리 트레이드. 사실 제가 내일 라이브도 못 하고 제가 내일 일단 출장을 가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에 내려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사실 서울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내일은 오전 라이브도 못 하고 제가 3% 출연도 내일은 못 하고 저녁에 시장 함께 읽기도 못 합니다. 못해서 오늘 미리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저 엔캐리 트레이드 있잖아요. 저거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6시에 그 영상이 함께 배우기 올라갈 거예요. 내일은.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번 시장에 뭐가 문제였고 왜 이렇게 급락했는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거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 거죠. 그래서 막 매도가 엄청 나왔고 그 규모가 5천조 원 넘는다고 하니까 근데 이거는 계산이 정확히 되지는 않고요. 이제 근데 이 5천조가 역류한다는 게 아니죠. 그 중에 일부죠. 일부가 이제 역류를 하겠죠. 예. 어쨌든 이제 미국 기술주는 빠지고 엔화는 올라가고 엔화 빌려서 미국 달러 샀는데 달러는 빠지고 엔화는 오르고 이러니까 이제 빌린 거는 비싸지고 그럼 더 갚아야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건 싸지고 달러는 이렇게 이준 거죠. ING는 세계 금융시장이 그동안 캐리 트레이드에 지배되어 왔고요. 실제로 그랬죠. 엔화가 너무 싸니까. 근데 그게 이제 끝나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런 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려면 고통스러운 과정. 실제 어제 한번 나왔죠.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게 좀 시장의 교훈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ISM 서비스 PMI는 이제 잘 나왔어요. 예상이 51인데 51.4가 나와서 호황입니다. 50 넘으면 호황이거든요. 고용도 46.1에서 51.1로 급등을 했어요. 신규 주문도 급등.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지표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표 자체는 좋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려됐던 미국의 침체 우려는 오늘은 좀 완화됐다. 다만 몇 번 더 봐야 됩니다. 네,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8월 말까지의 여러 데이터들은 계속 좀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안도하는 거죠. ISM 서비스 PMI 이제 응답자들의 코멘트를 보면 지금 일단 너무 덥고 가스값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수요 좀 억제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농업 쪽은 안정적이다 괜찮다. 예, 건설 쪽은 일단 가격은 안정적인데 우리 비즈니스 좋다. 예, 근데 약간 비용 증가는 있다. 금융 및 보험은 대출을 요청하는 회원수 안정적이다. 어딜 봐도 침체는 없어요. 보건 및 사회복지, 인플레이션 할증이 부과됐다. 교육 서비스 안정적이다. 정보, 우리의 주요 시장 미국인데 선거 때문에 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선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높은 금리가. 근데 이건 이제 낮아지겠죠. 건설 서비스 비용은 유지되고 있다. 자재 배송도 제때 이루어지고 있다. 도매업, 높은 식품 비용이 이거는 맥도날드도 얘기했던 거죠. CEO가. 비용이 올라가면서 좀 영향 주고 있다. 근데 이게 침체는 아니고 이제 정상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ISM 서비스 PMI만 보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는 침체가 아니라 좀 식고 있다. 이걸 명확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은 침체라고 놀래버렸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태도 설문조사를 했더니 예, 대출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7.79%로 감소했어요. 지난 2분기보다도 더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해준다는 얘기예요. 대출 태도가 감소했다는 건 대출을 깐깐하게 안 한다는 얘기죠. 좋은 거죠. 경기가 너무 이제 위축되고 신용 리스크가 생기면 대출 안 해주려고 그러죠. 그죠? 예. 근데 지금은 경기 좋으면 막 대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경기가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죠. 왜 경기 침체 얘기가 갑자기 나오게 됐는지.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6%로 끝났고 15% 폭락해서 반등을 많이 해줬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크게는 안 빠졌습니다. 애플은 이제 보유 주식 절반
버핏이 매도한다는 소식 때문에 좀 빠졌고요. 빅테크는 빠졌고 테슬라나 이런 자동차 회사들도 조금 경기 침체 우려로 빠졌습니다. 팔런티어는 AI 기업인데 매출과 이익이 다 좋아요. 매출, 이익 다 증가했고 가이던스 올해 전망도 올렸고 상업 고객 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AI로 그러니까 이게 정부나 일반 기업들한테 데이터 분석해서 그걸 가공해서 이제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군사용으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어떤 군사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해석도 해주고 분석하는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근데 그거를 AI를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팔런티어 같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좋죠. 왜 좋아요? AI를 통해서 이렇게 돈 버는 기업이 있네? 이런 거죠. 시장이 원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AI 통해서 돈 벌어라. 왜 없냐? 여기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단 이제 투자 심리에는 좀 중요하다. 그래서 2분기 강력한 실적이 있었고 AI 수요가 호조다.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제 시장이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미래의 거시경제 데이터가 중요하다. 경제 데이터가 하락세를 촉발했지만 미국 주식시장 조정이 취약하다. 너무 늘어나니까 한마디로요. 경기 침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올랐다. 너무 쏠렸다. 사람들이 너무 흥분했었다. 시장이 너무 강했고 그 다음에 원래 8월과 10월은 약하다. 늘상 있는 일이다. 이런 내용이고 마크 미네르비니 이제 투자자는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이 관심이 바뀌었다. 인플레 우려에서. 근데 1987년도 블랙 먼데이 때도 이렇게 주가 빠지고 나서 추가로 22% 더 빠졌다. 그러니까 이번 하락은 좋은 기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안 산다. 시장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냥 기다리겠다. 펀드 스트랩 톱니 설립자는 너무 시장이 과잉 반응 보인 것 같다. 경기가 그렇게 악화된 것도 아닌데 연착륙인데 그래서 그러나 바로 회복은 좀 어렵다. 시간 좀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런 와중에도 침체에 온다고 하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 올려버렸어요. 골드만삭스는 또 엔비디아가 이거 어제 말씀드렸죠. 가속기 GB20 이게 지연되는 게 내년 실적에 영향 안 줄 거래요. 괜찮다. 뭐 다른 걸로 대체하면 되니까 이것도 긍정적이었고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보복하겠다고 했죠. 근데 전면전은 원치 않는다. 이거는 다행이죠. 화장품 ODM 제3의 물결 박종대 이제 전 이제 연구원 지금 우리밀 그 대표죠. 사장님으로 가 계시는데 과거 중국 전성기 2014년 기억나세요? 그때도 화장품 ODM 좋았고요. 지금도 좋은데 차이가 있대요. 그때는 유통을 불법 따이공에 의해서 밀무역을 많이 했대요. 우리나라 제품을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거기에 왕홍 같은 인플루언서들이 홍보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김에 의해서 엄청 좌지우지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저렇게 불법으로 됐는데 잘못하면 뭐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 받을 수도 있고 표준화가 안 돼 있으니까 막 가격도 천차만별. 근데 미국과 일본은 공식 루트를 통해서 다 가죠. 실리콘투가 그걸 해결해 줬죠. 유통 창구를 만들어서 430개의 화장품 브랜드를 직매입을 자기가 다 해줘요. 그래서 해외에 뿌립니다. 그래서 실리콘투에서 사면 한국 화장품 구매가 가능한. 그러니까 공식 루트를 아예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저렇게 밀무역이나 불법적이거나 일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유통하기가 쉽진 않았는데 여기에 뭐 리베이트 같은 거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건 저도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저게 이제 불법 따이공이면 예를 들면 이제 따이공이 더 많이 이제 팔면 좋잖아요. 그러면 리베이트 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일들이 뭐 일부 있었다라고 적어주신 것 같고 다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미국과 일본은 정식 루트로 실리콘2가 아예 직매입까지 해가지고 팔아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도 달라졌고 중국 진출은 브랜드 인지도와 상관없이 왕홍과 따이공이 자기네가 선별해서 야 이거 해. 중국에 그 자기네가 마케팅해요. 브랜드 수명이 짧아요. 이들이 선택 안 하면 끝나요. 지금 올리브영 통해서 검증된 제품이 그 이름을 달고 글로벌 시장에 유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또 정치적 불확실성도 제한됐죠. 그때 중국 사드 리스크 막 터지고 막 엄청 불편했죠. 근데 지금은 또 그런 리스크들은 많이 완화됐다. 미국, 일본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화장품과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지금의 화장품 이런 성장은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도 한번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IT 업종 이제 리서치 센터 코멘트인데 오늘 IT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그 미래에셋증권의 박준서 연구원님 같은 경우는 MLCC가 성수기 좀 진입을 했다. 그리고 엔화는 덤이다. MLCC가 요즘에 좋은 거 아시죠? 예, 분위기 자체는 좀 괜찮은데 삼성전기 최선호주, LG노텍 최선호주, 가동률이 MLCC가 90%까지 올라갔고 AI 기기에 탑재되면 판가 오를 거고 대만의 애플 밸류체인 전년 대비 성장하고 있고 중국 애플도 좋고 대만에 이제 애플에 납품하는 기업들인데 아이폰 16 판매량 괜찮지 않겠냐 암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LG노텍과 삼성전기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고 SK증권에서는 반도체 지금 기회가 더 크다. 엔비디아가 출시가 지연돼도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HBM 업황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 또 HBM3 12단짜리가 이제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 이제 웨이퍼 요구량이 50%가 더 늘어나요. 그러면 기존 제품의 공급은 더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선단 공정, 그러니까 이제 미세 공정이라 그러죠. 5나노, 4나노, 뭐 3나노,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선폭이 줄어드는 이런 거에 대한 생산 능력 요구량이 더 올라간다. 그래서 전공정 생산 능력이 증가할 거니까, 예, 전공정 공급 제약. 그러니까 한마디로 범용 반도체라든가 기존의 제품들이 공급이 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면 호황이 오래 가겠죠. 그런 걸 좀 나타낸 것 같고요. 하이투자에서는 맞아, 이름이 바뀌었더라고. IM 증권인가요? 예.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전기전자 대형주 밸류에이션 싸다. 한마디로 LG전자가 PBR 0.8배 이탈한 적이 거의 없어요. 3번 있는데 15년, 16년에 모바일 그때 이제 사업 정리할 때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LG전자가 어쨌든 모바일에서 너무 돈을 많이 까먹으니까 그 후에 이제 모바일 사업 정리하긴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적자가 커서 PBR 0.8배 있었고 코로나 패닉 장세도 있었는데 이번에 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절대적으로 싸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1.2배가 하단입니다. LG노텍은 0.9배. 이제 거의 다 왔다. 여기서 빠져도 한 10% 내외 정도다. 근데 결국 좋아져야 뭔가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삼성은 이제 MLCC 좋고 감가상각비 부담으로 기판은 조금 시간 오래 걸릴 거라고 합니다. 조금 더 걸린다. LG전자는 가전은 좀 부진하더라도 B2B 소비자 말고 이런 이제 구독과전이나 인포테인먼트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웹 OS는 스마트 TV에 들어가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인데 이걸 통해서 광고 수익을 얻죠. 그래서 2분기에 영업이익 1조 돌파했는데 이거 15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물류비가 좀 있어서 이 부분은 3분기에 약간의 부담은 될 수 있다. 컨테이너성 운임지수 올라가서 아마 그런 것 같고요. LG노텍은 2분기 후실적 아이폰 수요와 관련된 우려가 정점을 지났다. 그러니까 너무 아이폰 픽업 얘기하는데 그 우려는 이제 지나가는 것 같다. 그리고 아이폰 16도 이제 나올 거고, 예, 잠재 위험이 근데 하나 있는 게 경쟁자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LG노텍의 경쟁자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경쟁자가 너무 잘해버리면 밸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LG노텍 체크하실 건 경쟁자보다 LG노텍 걸 많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애플이. 그래서 그런 걸 이겨낸다면 주가는 다시 올라갈 거고, 다만 거기서 경쟁에서 밀리면 주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경쟁자 진입을 계속 어떤 식으로 좀 나오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투의 이제 박상현, 이승현 연구원님은 상반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중저가 폰이 주도를 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프리미엄 비싼 제품이 많이 팔려야 돼요. 이게 아쉬운데, 다만 아이폰은 판매가 둔화됐지만 갤럭시는 AI 탑재해가지고 지난 시즌에 나온 것보다 24%나 판매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 뭐죠? AI가 탑재가 되니까 실제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났어요. 이게 검증이 됐죠. 그래서 삼성전기, LG노텍 수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IT 오늘 보고서가 많아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예. 매크로 의견은 뭐냐면 이제 침체보다 N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당장 사실 우려할 요인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도 좋았고, 그래서 엔화가 너무 급하게 강했던 게 이번 급락의 배경이다. 그래서 엔화 강세가 진정된다면 주가도 복귀하는 거죠. 이제 그걸 지켜보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투에서도 너무 경기 침체 우려 과도하다. ISM 제조 PMI가 46.8을 깼거든요.
이게 13차례가 있었대요, 과거에. 그 중에 7차례만 경기 침체로 갔대요. 이번이 경기 침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절반은 아니잖아요.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나오는 지표 보면 경기 침체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둔하지. 예. 근데 시장은 너무 놀랬고 산업 생산도 역성장하지만 6월 달은 개선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업 생산도 계속 침체면 계속 마이너스 돼야 되거든요. 그건 아니죠. 또 샤메 법칙. 예, 이게 워낙 유명해졌죠. 예. 근데 이번에 실업률 발등은 구직자 상승에 좀 기인한다. 서로 막 이제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면 그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실업률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나는 구직 안 한다. 구직을 포기하는 분들은 빠져요, 여기서. 실업률 데이터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늘어난다는 건 이제 실업률이 좀 오를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7월 고용자 수 둔화는 맞지만 이게 침체는 아니죠. 그래서 하반기에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침체는 아니죠, 아직까지. 자, 하나투자의 박승현 연구원님 2,500에 3,000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2,500 이하에선 뭐 사라는 의견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해서 좀 증시가 좀 약간 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또 미국 경기 기대감이 약해지니까 미국 수출이 매수 논리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깨질 수도 있다 보니까 급격히 청산을 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어제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이 1.2조를 삼성전자를 팔았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2,500 못 미치는 코스피는 이미 침체는 다 반영했다. 그러니까 2,500 이하에서 설사 침체가 와도 이건 좀 반영한 상태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택 연구원님은 증시 급락에 대한 생각에서 처음 시작은 이제 리세션, 경기 침체, 그리고 엔캐리 청산, 예, 이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불안감이 촉발했다. 연준이 과감하게 완화 정책으로 불안을 잠재우고 경기에 자신감을 놓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연준이 늦어버렸어요, 금리 인하가.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금리를 빨리 좀 낮춰서 이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보여줘야죠. 액션을 취해서 나 이렇게 대응할 거야. 예, 이렇게 만약에 뭔가 안 좋은 시그널이 나면 우리 연준이 구해주겠다.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예, 연준이 할 수 있는 여력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IBK 투자증권의 변준호 연구원님 어제 말씀드렸죠. 이분 굉장히 보수적으로 어제 보고 있다. 근데 그동안도 좀 보수적으로 보신 것 같은데 이제 주가 어제 폭락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공포에 사자. 여기 좀 언급해 주셨고, 이격도 사이드카 이런 거 발동됐을 때 이런 걸 보면 과거에 반등이 있었고, 예, 그래서 코스피 2600과 2650 많이는 안 보는 것 같아요. 좀 제한적인 반등 예상하셨고, 적정 코스피는 이런 수출 환경에선 2600 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은 낙폭과 대주 사고 2600 상회하면 실적주와 경기 방어주로 교체하자. 이런 이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들도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지금 너무 과하게 빠진 거는 다들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WCP는 이제 목표는 최후의 승자인데 2분기 실적은 안 좋았어요. 근데 매출은 또 늘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안 좋았죠. 왜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또 신공법을 지금 적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적용을 하게 된다면 자본 지출을 20에서 30% 줄여버릴 수가 있대요. 듀얼 코팅 방식으로 코팅 효율성도 2배나 높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성과 표준화라는 2차원제 큰 과제가 있는데 그 길목에 46파 있죠. 4680 배터리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WCP가 국내 3사만이 아니라 일본 배터리사와 함께 테스트 중에 있대요. 그래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도 이런 분리막 개발을 또 새로 하고 있는데 또 기술력도 있고 되게 먼 미래를 보면 괜찮아요. 신공법을 적용하면 이 비용을 확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독자 기술이거든요. 예. 근데 그때까지 아직 수요는 부족하고 전기차는 안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비용은 들고 그래서 좀 주가가 안 좋았던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WCP의 경쟁력은 있다는 거죠. 예. 신공법을 적용해서 원가를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한의 정영진 연구원님은 이제 신규 수주, 뭐 북미 신규 고객사 확보만 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만 이제 수주만 늘린다면 괜찮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원통형 폼팩터 이게 4680 배터리겠죠. 요걸 관련해서 고객사와 테스트를 확대 중에 있어서 이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파크 시스템은 반도체 장비인데 2분기 실적 좋았고요. 무엇보다 앞으로가 좀 기대된다.
블랙엘 이번에 그 엔비디아의 칩이죠. 이게 출시가 지연됐는데 거기에 이런 이제 패키징 기술이 좀 수율이 불안정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후공정 이제 뒤에서 처리해주는 그 패키징 장비 주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원자현미경이 이런 데서 좀 큰 역할을 하지 않겠냐. 예. 하이브리드 본딩은 이제 굉장히 폭이 좁거든요. 칩과 기판을 서로 이렇게 붙이는데 거의 붙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구리로 붙이거든요. 구리 돌기 모양, 기둥 모양으로 구리 표면 제어가 중요한데 원자현미경은 그런 걸 정밀하게 계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공정은 기술 표현이 덜 잡혀서 그만큼 고객사별 맞춤 대응이 필요하대요. 네. 그러니까 전공정은 표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나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후공정은 맞춤형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고객마다 다른 거죠. 그리고 현재 주요 파운드리 고객사들이 후공정 내에 원자현미경을 신규 도입하고 기존 고객 외에 다양한 후공정 업체로부터 테스트 문의도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실리콘 인터포저 공정으로도 그러니까 기술 활용의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 원자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검사해 주잖아요. 반도체를. 그 공정에 적용되는 게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파크 시스템즈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코퍼레이션도 실적 좋았고요. 올해 역대 최대 이익 낼 걸로 보여지고 있고 북미 그다음에 저기 카자흐스탄 같은 이제 저기 국가들에 대한 이제 이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예, 배전 변압기, 건설기계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수출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년 대비 큰 폭의 외형과 이익 성장 추정을 하고 있고 글로벌 인프라 투자 증가의 수혜를 또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 지사의 단독적 영업 방식을 지향하고 국가 간 권역 간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서 글로벌 시장의 변동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각 국가별 지사의 단독적 영업 방식이 아니라 이제 통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률이 좋다. 시티스퀘어 빌딩 매각 통해서 329억의 매각차를 인식을 했고요. 지금 최근에 부동산도 좀 분위기 괜찮잖아요. 예. 그래서 부동산 펀드 청산 및 리츠로 전환 통해서 일단은 이제 부채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현대코퍼레이션도 전형적인 굉장한 저평가 기업이에요. 그래서 좀 매력 있다라는 의견인 것 같고요. KCC는 실적 좋았습니다. 근데 내년엔 더 좋대요. 사상 세 번째고 실리콘 영업이익 개선. 예. 그래서 내년에 5,234억. PBR이 0.48밖에 안 돼요. 키움도 똑같아요. 실리콘 좋았다. 실리콘 사업이 정상화되고 있고 내년에 5,215. 한마디로 예, KCC의 실적은 굉장히 좋았고 화학 섹터 탑픽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은 더 기대된다. 이런 내용이고 하이투자에서 전희진 연구원님이 이제 이거 사실 어제 나왔던 보고서인데 민주당 이제 상원의원 주도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중국이나 기타 적대국 관련된 기업은 제외하자. 이 법안을 드디어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지역은 퍼스트솔라 하나솔루션 공장이 위치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또 태양광 설비를 건설을 할 예정이에요. 여기다 근데 중국이 지어버리면 하나랑 퍼스트솔라랑 경쟁하겠죠. 하나 입장에서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왜 미국에 공장 짓냐면 이제 보조금 못 받거든요. 지금은 예. 병에 실려가지고 이제 가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이제 이 폴리실리콘이나 어떻게 보면 이제 태양광 제품 예, 그거를 수출을 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관세부가 들어가잖아요. 동남아 4개 국가에서 할 때도. 근데 미국에다 공장 지으면 그런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안 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오는 법안은 이제 중국은 뭘 해도 미국에 공장 지어도 못 준다.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중국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럼 재고는 안정감 찾을 거고 이거는 하나솔루션한테는 긍정적이죠. 사실. 예, 중국과 경쟁하니까. 그래서 저런 법안은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또 삼성증권의 이경재 홍진영 연구원님이 리츠, 그러니까 리츠는 금리 하락 수혜주예요. 수혜 산업이죠. 그래서 회사채 조달 금리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SK 리츠가 4% 이하에 발행했고요. 롯데 리츠는 3.5%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발행 공시를 내놓고 있고, 근데 어쨌든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리츠 매력은 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리츠는 부동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리츠의 배당권 리스크는 소멸됐고 빠르면 내년부터는 가중 평균 금리 하락과 배당 그 성향이 이루어지는 배당금 상향이 이루어지는 리츠도 나타날 것 같다. 그래서 주가는 이 컨센서스 상향의 초입기니까 가장 강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츠도 대표적인 이제 금리나 수혜 산업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한번 정리는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자 매수는 어제는 대창단조의 박권일 대표님이 한 2만 주 정도 매수가 어제 들어왔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OCI 홀딩스가 주식 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소각을 했고 43만 6천 주 전체 주식의 2.2 그리고 추가로 또 자기 주식 취득 계약 공시도 했어요. 그래서 OCI 홀딩스 좀 실적 회복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꾸준하게 소각하는 거는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소각을 결정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공시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뭐 코스닥은 많이 올랐고요. 어제 하락폭의 절반 정도. 그러나 코스피는 그거에 비하면 좀 초라합니다.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3.3% 정도 좀 아쉽게 끝이 났고, 다만 어쨌든 오늘 이제 반등에는 성공해줬고요. 어제 뭐 기록적인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일단 외국인들 아직까지는 팔고 있고, 이제 외국인들은 저렇게 한번 팔면요 꾸준히 팔아요. 당장 바로 회복하진 않아요. 추세적으로 파는데 조금 들어오는데 시간은 걸립니다. 다만 매도 규모가 급격히 줄어서 이 점은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섹터로는 전선주하고 전선주 많이 갔고요. 조선주도 많이 갔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다시 하루 만에 10% 금방 회복되고, 온디바이스 AI도 오늘 좋았고요. 뭐 일부 기업들은 10% 이상. 근데 그만큼 빠졌잖아요. 또 2차 전지도 좋았고, 카지노도 올라갔고,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도 좀 최근에 빠졌다가 오늘은 급등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피팅, 뭐 폐배터리, 해운주 할 것 없이 대부분 오늘 좋은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도 괜찮았고요. 의료 AI 쪽도 괜찮았습니다. 전기차, 뭐 로봇, 고르게 지금 보시면 뭐 상승률이 5%, 어제랑 정반대죠. 근데 오늘 빠진 건 유일하게 통신주 하나만 빠졌고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워낙 많이들 빠져가지고요. 오늘은 이제 사실 이 정도 올라도 올랐다고 하기도 애매해요. 이게 오른 게 맞나요? 이렇게 빠졌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은 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이제 상위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전자 좀 아쉽고요. 1%밖에 못 올랐어요. 어제 10% 빠졌는데. 아직은 상승폭이 좀 약한 모습이고, 다만 오늘 조선주가 압도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여기 뭐 하나오션도 한 8%, 에코프로머티 2차 전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0% 가까이 올랐고, 알테오젠, 에코프로까지 이 3인방의 주가가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반도체도 좋았고요. 그리고 뭐 테크인 같은 기업들의 주가도 오늘, 근데 물론 이제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반도체 또 오늘 ST팜도 그렇고, 뭐 카카오 게임즈, 파마 리서치 정말 다 고르게 오늘은 반등을 일제히 좀 해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연속성이 계속 있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결국 이제 남은 거는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지표만 좋으면 계속 반등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좀 놀라셨겠지만 세상이 망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면서 외국인들이 너무 급하게 팔아버린 거죠. 근데 그걸 받아줄 주체도 없고, 속절없이 또 옆나라 일본이 13% 빠지는데 한국이 증시라고 뭐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래서 같이 이제 동반한 부분도 영향을 줬지만, 그래도 오늘 좀 아쉬워요. 아쉽긴 하지만 일단 뭔가 반등은 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더 이어지길 바라고, 다만 지표가 계속 잘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표에 당분간 1위 1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 혹시라도 또 그런 이슈들 때문에 증시가 한 번 더 충격받으면 그때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그런 기회들을 또 온다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8월 말까지는 등락하는 장세로 좀 봐주시고 여유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너무 어렵네요. 어렵고 변동성도 크고 근데 좀 변동성이 줄어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내일은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송을 라이브랑 시장 함께 읽길 내일은 부득이하게 못하니까 이제 함께 배우기 내일 저녁 6시에 올라가니까 그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일부러 좀 빨리 했습니다. 시간이 5시간 넘어가지고 아무튼 또 곧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